트럼프가 직접 한국에 무릎 꿇었습니다. 300명의 한국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한 것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었거든요. 과연 트럼프의 마지막 설득이 통할까요?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4시 조지아주 아틀랜타 국토안보부 남동부 지역본부 부국장 제임스 윌리엄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침실을 가득 메운 가운데 그는 눈을 비비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관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스, 지금 당장 조지아 배터리 공장 현장으로 나와야 한다. 무슨 일입니까? 300명 규모의 대규모 체포 작전이다. 한국인 불법 취업자들이 대상이야. 윌리엄스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공무원이었지만 이런 규모의 작전은 처음이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인들이라니. 그들은 보통 관광비자로 들어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집단이었습니다. 확실한 정보입니까? 토리 블레넘 의원실에서 직접 신고가 들어왔다. 한국인들이 브로커를 통해 불법 고용되어 있고 가족들은 본국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는 첩보야. 윌리엄스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북한과 한국을 헷갈린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상관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재킷을 집어들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48분 LG 에너지 솔루션 조지아 공장 앞 윌리엄스가 도착했을 때 이미 수십 대의 순찰차와 IC 요원들이 공장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건물 외벽을 훑었고 무전기 소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공장 내부에서는 당황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부국장님, 현재 상황입니다. 현장 지휘관이 다가왔습니다. 건물 내부에 약 300명의 한국인이 있습니다. 대부분 B1, B2 비자 소지자들로 보이며 현재 회의실에서 업무 미팅 중이었습니다. B1, B2는 상용 비자였습니다. 회사 미팅을 위해 입국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인 절차였죠. 그런데 왜 이들을 체포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불법 취업에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까? 아직 확인 중입니다만 상부 지시는 일단 전원 구금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공장 안에서 한국인 관리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비자로 입국했습니다. 오늘은 배터리 공장 건설 관련 기술 검토 회의였고 급여를 받거나 노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윌리엄스는 그의 말에서 진실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온 최고급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죠. 그들이 브로커를 통해 불법 취업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새벽 6시 15분 체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윌리엄스는 수갑 소리가 복도를 긁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당황한 목소리, 통역관을 요청하는 소리, 그리고 회사 변호사를 부르려는 시도들이 뒤섞였습니다. 심지어 일본인 직원 3명도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20년간 국경을 지켜온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미국 경제에 기여하려고 온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모든 것이 이렇게 꼬여버린 걸까요? 하지만 윌리엄스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체포작전이 곧 백악관을 발칵 뒤집어 놓을 거대한 외교적 참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전 8시 30분 윌리엄스의 사무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한국 영사관, 워싱턴 DC, 본부, 그리고 조지아 주정부까지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윌리엄스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리할수록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체포된 300명 중 상당수가 현대엔지니어링, LG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 기술진이었던 것이죠. 부국장님,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전화 왔습니다. 이번 체포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싶다고 합니다. 거절해.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는데요. 윌리엄스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직접 나선다는 것은 이 사건의 파급력이 생각보다 크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전 10시 15분 조지아 구금시설. 윌리엄스는 현장 점검차 구금시설을 찾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한국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동료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조지아주에만 8,0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는데 우리가 5년 동안 준비한 기술인데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 건가? 윌리엄스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스쳤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8,000개 일자리, 5년간의 준비. 이것은 불법 취업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1시 22분 긴급 상황실. 윌리엄스, 큰일 났다. 상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어.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다. 무엇입니까? 체포된 사람들 중에 배터리 분야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불법 취업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상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실제로는 뭡니까? 미국이 목말라 하던 첨단 기술의 핵심 인력들이었어. 윌리엄스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 느껴졌습니다. 오후 3시 45분 현장 재조사. 윌리엄스는 다시 LG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급파된 고위 관료 2명이 함께였습니다. 공장 내부를 살펴보니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첨단 배터리 제조 장비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복잡한 화학 공정을 다루는 시설들이 즐비했습니다. 이런 시설을 운영하려면 얼마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까요? 워싱턴에서 온 관료가 물었습니다. 현장 기술자가 대답했습니다. 최소 5년 이상의 전문 교육이 필요합니다. 전압 부하 처리, 휘발성 화합물질 혼합, 오염물질 통제. 이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도 많지 않습니다. 윌리엄스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미국 노동자들로는 당장 이 공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인력들을 모두 구금시켜버린 것이죠. 첫 번째 경고음. 윌리엄스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한국 현대차그룹에서 발표한 성명서였습니다.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국 내 투자 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10분 후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비슷한 성명이 나왔습니다. 윌리엄스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지는 조지아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경고의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불법 취업 단속일까? 그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미국 제조업의 미래를 건드린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평소보다 30분 일찍 울린 알람 소리에 윌리엄스가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알람이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이었죠.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 윌리엄스 부국장입니까? 네, 맞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님께서 긴급히 통화를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윌리엄스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20년 공직 생활에서 백악관 직통 전화를 받아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윌리엄스, 나는 마크 메도우스다.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어제 조지아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보고받았는가? 네, 한국인 불법 취업자 300명을 체포했습니다. 불법 취업자. 전화 너머로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네는 지금 누구를 체포했는지 알고 있는가? 윌리엄스는 목이 메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30분 내로 상세 보고서를 작성해서 워싱턴으로 보내라. 그리고 오늘 오후 2시까지 DC로 올라와라.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대통령께서 직접 이 사건을 모니터링하고 계신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국토안보부 조지아 지역본부. 윌리엄스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지만 그의 마음은 태풍 속 같았습니다. 컴퓨터를 켜자마자 이메일함이 폭발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공식 항의서, 조지아 주지사실 문의, 상원 의원실 질의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이메일이었습니다. 발신자 워싱턴 포스트 편집부. 제목 조지아 배터리 공장 사건 긴급 취재 요청. 이메일을 열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체포된 인원 중에는 전 세계 배터리 기술 분야 톱 10에 포함되는 전문가 1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기술 가치는 개인당 최소 1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윌리엄스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LG 공장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미국 제조업 부활의 핵심 시설이었던 것이죠. 구금시설 재방문. 이번에는 다른 목적으로 구금시설을 찾았습니다. 체포된 한국인들과 직접 대화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윌리엄스입니다. 그가 면회실에서 만난 것은 50대 중반의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명찰에는 박성우 수석 연구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가 왜 여기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 씨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우리는 B1 비자로 정당하게 입국했고 어제는 배터리셀 안전성 검토 회의에 참석했을 뿐입니다. 어떤 종류의 회의였습니까?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 방지 기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없으면 전기차 배터리가 폭발할 수 있거든요. 윌리엄스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 사람은 생명과 직결된 핵심 기술을 다루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법 취업자라고 하더군요. 제가 한국에서 받는 연봉이 미국 달러로 30만 달러인데 왜 브로커를 통해 불법 취업을 하겠습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윌리엄스는 이 모든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의 전화. 윌리엄스 부국장님, 사라 김 기자입니다. 어떻게 제 직통번호를? 이번 체포 사건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체포 근거가 된 정보가 북한과 한국을 혼동한 것이라는 제보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윌리엄스는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기자의 다음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리 블레넘 의원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가족이 본국에서 노예처럼 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명백히 북한의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체포된 인원들이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었다는 국방부 내부 문서도 확보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거대한 외교적 스캔들로 번질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윌리엄스는 토리 블레넘 의원실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공하신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한국인들이 브로커를 통해 불법 고용되었고 그들의 가족들이 본국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입니다. 그 정보의 출처는 믿을 만한 소식통입니다. 하지만 그 믿을 만한 소식통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윌리엄스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미니 클리프행어 바로 그때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부국장님, 대변인실에서 긴급히 연락 왔습니다. 기내에서 받은 브리핑 자료는 그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한국 정부 공식 성명 대미 투자 계획 전면 재검토 착수, 현대차그룹 조지아 공장 건설 일시 중단,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내 추가 투자 보류. 기내 전화가 울렸습니다. 윌리엄스, 지금 어디야? 국토안보부 장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의 목소리였습니다. 워싱턴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착륙하자마자 바로 백악관으로 와라.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됐어. 국가안보회의요? 이 사건이 단순한 이민 단속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 모두가 알았다.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리가 방금 자해골을 넣었어. 윌리엄스는 목이 말랐습니다. 국가안보회의라는 것은 이 사건이 이미 국가 차원의 위기로 격상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백악관 서관 상황실. 윌리엄스가 도착했을 때 상황실에는 이미 핵심 참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까지. 이런 면면이 모인다는 것은 이 사건의 파급력이 상상 이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입니다. 그가 자리에 앉자 루비오 국무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형 스크린에 CNN 인터내셔널 뉴스가 떴습니다. 한국 국회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투자 중단하라, 기술 유출 막아라는 플랜카드들이 보였습니다. 한국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다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일본, 독일, 대만의 첨단 기술 기업들이 모두 미국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맹국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윌리엄스는 자료를 넘겨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체포된 한국인 300명 중 상당수가 세계 톱 클래스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기술 가치를 환산하면 약 5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부국장, 현장에서 본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재무장관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B1, B2 비자로 정당하게 입국한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불법 취업의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이 미국 제조업의 필수적인 인력이라는 것만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애초에 체포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토리 블레넘 의원실의 신고였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신고 내용이 북한과 한국을 혼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들이 본국에서 노예처럼 일한다는 표현은 명백히 북한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첫째, 한국의 대미 투자 신뢰도가 급락했습니다. 49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백지화될 위험이 있어요. 둘째, 중국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자국으로 유치하려 할 겁니다. 셋째, 우리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전략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취임 첫 주에 강조하신 것이 뭡니까? 아메리카 퍼스트와 함께 동맹국과의 상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동맹국의 핵심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어요. 갑자기 상황실 문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들어왔습니다. 모든 참석자가 일어섰습니다. 앉아 모두. 대통령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 들었다. 내가 직접 정리하겠어. 첫째, 체포된 한국인들을 즉시 석방하라. 수갑도 채우지 말고. 둘째,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공식 사과하라. 셋째, 그리고 대통령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들에게 미국에 남아달라고 요청해봐라. 어떤 조건이든 들어주겠다고. 상황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윌리엄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귀국 준비를 하고 있고 여론도 최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대통령이 직접 물었습니다. 윌리엄스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순간이 자신의 20년 공직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통령님,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제스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제스처라니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 트럼프 대통령이 윌리엄스를 직시했습니다. 20년 공직 생활에서 대통령과 1대1로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인들에게는 체면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윌리엄스는 신중하게 말을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석방하고 사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미국에서 존중받는 파트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자 절차 간소화, 기술자, 가족 동반 허용,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좋다, 루비오. 지금 당장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연락해라. 루비오 장관이 외교부 장관과의 긴급 화상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스도 배석했습니다. 모니터 너머 조 장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루비오 장관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심각합니다. 장관의 영어는 완벽했지만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300명의 우리 국민이 범죄자 취급을 받았고 그 중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즉시 석방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우리 기업들은 미국 투자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현대차와 LG는 추가 투자를 중단했고 다른 기업들도 철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윌리엄스를 바라봤습니다. 미리 준비한 제안을 꺼낼 때였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술자들을 위한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고 가족 동반도 허용하겠습니다. 조 장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문서로 받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이미 우리 기업인들은 미국 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오늘 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윌리엄스는 다시 조지아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석방 절차를 직접 감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금시설 앞에는 이미 한국 영사관 직원들과 변호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수갑은 채우지 마세요. 윌리엄스가 현장 요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대하세요. 이분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박성호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48시간 동안 구금되어 있던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윌리엄스가 직접 사과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박 씨는 잠시 윌리엄스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왜 막지 못했습니까? 윌리엄스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관료제의 한계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용기 부족이었을까요?
윌리엄스는 석방된 한국인들이 모두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국에 남아달라고요? LG에너지솔루션 기술총괄 이사 김정훈 씨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48시간 전에는 우리를 범죄자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남아달라고 하십니까? 특별 비자도 제공하고 가족 동반도 허용하겠습니다. 윌리엄스가 설명했지만 한국인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신뢰가 깨졌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팀장 최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5년 동안 준비한 이 프로젝트를 하루 만에 범죄 취급하시더니 이제 와서 필요하다고 하시는군요. 윌리엄스는 한국인들의 반응을 백악관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전화 너머 루비오 장관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뭐라고? 거절했다고? 네, 대부분이 한국 귀국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더 좋게 제시해봐라.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윌리엄스는 현장에서 느낀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돈이나 비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심과 신뢰가 문제입니다. 윌리엄스는 창밖으로 한국인들을 태운 버스들이 아틀랜타 공항으로 향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각 버스마다 한국 영사관 직원이 동행했고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문이 전달되었지만 돌아서는 마음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부국장님, 현장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마지막으로 전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공장 건설은 계속하겠지만 핵심 기술지는 더 이상 미국에 파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인 노동자들만으로 공장을 운영해보라고 하더군요. 윌리엄스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문제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공장은 있지만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윌리엄스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인 기술자들의 프로필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배터리 안전기술 세계 1위 전문가, 전기차 배터리 효율성 연구 분야 권위자, 리튬이온 셀 제조 공정 혁신가. 이 모든 인재들이 48시간 만에 미국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뭘 잃은 건지 이제야 알겠군. 윌리엄스는 중얼거렸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게 특별 제안을 했다는 정보였습니다. 윌리엄스, 큰일 났어. 마요르카스 장관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중국이 움직였어. 베이징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특별 제안을 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어. 윌리엄스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중국으로 이전하면 10년간 세금 면제와 함께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지원을 제공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잃은 기술이 그대로 중국 손에 넘어갈 수 있어. 지금 당장 워싱턴으로 와라. 전화가 끊어진 후 윌리엄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LG 공장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건물 안에 있어야 할 핵심 기술자들이 모두 떠났고 이제 그 기술이 경쟁국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윌리엄스는 처음으로 CIA 본부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동아시아 담당 부국장 제니퍼 김이 그를 맞았습니다. 상황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심각해요. 그녀는 대형 모니터에 위성 사진을 띄웠습니다. 어제 베이징 국제공항에 한국 대기업 임원들을 태운 전용기가 착륙했습니다. 현대차, LG, SK 관계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공식적인 방문입니까? 아니요. 비공식 접촉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겁니다. 또 다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베이징 시내 고급 호텔 앞에서 한국인들과 중국 관료들이 악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과학기술부 부부장, 공업정보화부 차관, 그리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고위 관료들이 직접 나섰어요. 윌리엄스는 목이 말랐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고위급 인사들을 투입했다는 것은 네, 이번이 그들에게도 절호의 기회라는 뜻입니다. 미국이 스스로 한국 기술자들을 내쫓아줬으니까요. 이번에는 더 많은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니까지 참석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기술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배터리 기술을 중국으로 이전하면 아시아 전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상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실현되면 우리 전기차 산업은 완전히 중국에 종속됩니다. 테슬라마저 중국 배터리 없이는 버틸 수 없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다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배터리 기술은 민수용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활용됩니다. 드론, 미사일, 전자전 장비,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배터리예요.
윌리엄스는 자신이 단순한 이민 단속을 감독한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들어라. 대통령이 상황실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우려가 느껴졌습니다. 시진핑이 나에게 직접 전화를 했어. 모든 참석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매우 환영받고 있다고 하더군. 그리고 미국이 동맹국을 어떻게 대하는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했어. 대통령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창피함이 아니야. 우리가 직접 경쟁 상대에게 무기를 건네준 격이라고. 대통령님, 마지막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윌리엄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의 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인 단계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야? 직접 만나야 합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한국에 가시거나 아니면 한국 기업 총수들을 워싱턴으로 초청하셔야 합니다. 루비오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한국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바로 그때 상황실 문이 급히 열렸습니다. 백악관 통신실 직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긴급 연락입니다. 뭔데? 한국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는 것은 상황이 최고 긴장 단계에 도달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미 다른 선택을 고려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윌리엄스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였습니다. 이 대통령님, 제가 직접 서울로 가겠습니다. 한국 기업인들과 직접 만나 사과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이번 주 안에.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단순한 의례적 방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상황실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서울 방문을 일주일 내에 준비해야 했습니다. 윌리엄스, 대통령이 그를 불렀습니다. 자네도 함께 가야겠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만약 이번 서울 방문이 실패한다면 한국의 핵심 기술은 영영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베이징에서 한국 기업들과 중국 정부 간의 1차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상황실을 울렸습니다. 베이징에서 1차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CIA 동아시아 담당 부국장 제니퍼 김이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30분 전 베이징 시간으로 오후 4시 한국의 주요 배터리 기업들과 중국 정부 간의 기술 이전 예비 합의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윌리엄스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하지만 아직 최종 계약은 아닙니다. 제니퍼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본사 이사회 승인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개최는 2주 후로 예정되어 있어요. 2주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뜻인가? 네, 하지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에어포스원이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창밖으로 한국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단순한 동맹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부를 가를 핵심 무대가 되었습니다. 긴장되나? 트럼프 대통령이 윌리엄스에게 물었습니다.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도 리더십이지. 공항에는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대거 몰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영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기자들의 눈빛에서 날카로운 의구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번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와대 본관 회의실의 분위기는 예상보다 차가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는 의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의 목적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먼저 깊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실수로 인해 한국의 소중한 인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기업들은 다른 선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의 만남이 이번 방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서초동 현대차 본사 최고층 회의실에서 긴장감 넘치는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장님, 직접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미국 대통령께서 직접 찾아주셨으니 감사해야죠. 정의선 회장의 어조는 정중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겪은 일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윌리엄스는 회의실 한쪽에서 이 역사적인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단순히 한 기업의 투자 방향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의 향방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요? 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선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언제 또 범죄자 취급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장기적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후 4시 30분 LG그룹 본사 구광모 LG그룹 회장과의 만남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회장님, LG의 배터리 기술은 미국 에너지 전환에 핵심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기술자들을 체포했습니까? 구 회장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정보 오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시스템적인 개선을 약속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윌리엄스를 바라봤습니다. 미리 준비한 구체적 방안을 설명할 차례였습니다. 앞으로는 한국 기술자들을 위한 특별 협정을 체결하겠습니다. 윌리엄스가 설명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내에 동맹국 기술자 보호센터를 신설하고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자 가족들의 장기 체류도 보장하겠습니다. 구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보장은 있습니까? 의회를 통과할 특별법을 준비하겠습니다. 오후 6시 45분 마지막 제안. 하루 종일의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청와대 만찬장에서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기술자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관련 책임자들을 전원 경질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인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개인적 책임까지 지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이미 다른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계약 말씀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만찬이 끝날 무렵 정의선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진정성은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내려야 합니다. 2주 후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구광모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들과 임직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윌리엄스는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윌리엄스에게 물었습니다. 50대 50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확률이 반은 된다는 얘기군. 네, 하지만 뭔가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중국 정부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추가 제한을 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추가 제한이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급히 물었습니다. 중국이 제한 조건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보좌관이 긴급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기존 1,0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로 늘렸고 무엇보다 기술 주권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윌리엄스는 그 의미를 즉시 파악했습니다. 기술 주권이라는 것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도 자체 기술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중국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보통은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중국이 오히려 기술 보호를 보장한다는 것이죠. 시진핑이 직접 승인한 건가? 네, 중국 최고 지도부의 결정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강이 반짝이는 불빛 사이로 흘러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한 실수가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낳을 줄은 몰랐군. 윌리엄스는 워싱턴과 긴급 화상회의를 연결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는 핵심 참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중국의 추가 제안으로 게임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경제적 조건만 보면 중국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럼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뭡니까? 윌리엄스가 물었습니다. 가치와 신뢰입니다. 국무장관 루비오가 화면을 통해 답했습니다. 돈으로는 중국을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70년간 쌓아온 동맹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를 우리가 직접 깨뜨렸지 않습니까? 윌리엄스의 말에 화상회의 참석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윌리엄스도 수행단으로 함께 국회의사당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뭘 말해야 할까? 대통령이 연설문을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진실을 말씀하세요. 윌리엄스가 답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세요. 존경하는 한국 국민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약속하러 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며칠 전 조지아에서 일어난 일은 명백한 우리의 실수였습니다. 한국의 소중한 기술자 여러분을 범죄자 취급한 것에 대해 미국 대통령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저는 구체적인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미기술 파트너십 보호법을 미국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둘째, 한국 기술자들을 위한 특별비자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는 예상대로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중국의 추가 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경쟁은 자유시장의 원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파트너십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70년간 함께 피와 땀을 흘리며 쌓아온 신뢰,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신뢰를 깨뜨린 것은 미국 아닙니까? 또 다른 기자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답변은 솔직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리러 왔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청와대에서 공식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2주 후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그때까지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이번 경험은 양국 모두에게 값진 교훈이 될 것입니다. 윌리엄스는 테이블 한쪽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윌리엄스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뭘 배웠나? 작은 실수가 얼마나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요. 맞다. 하지만 그래도 노력해야 해. 그게 리더의 책임이니까.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윌리엄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주 후 한국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미국과의 전통적 파트너십을 택할까요? 아니면 중국의 파격적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히 경제적 손익을 넘어서 미래 기술 패권 경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진정성이 통했을까? 윌리엄스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2주 후에나 나올 것이었습니다.